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를 대비하는 3년 특례 중고교과정 해외 이주자들 중에서 서류평가 전형의 준비가 아니라 지필고사에 대한 대비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년 특례 지필고사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들은 서류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죠. GPA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서류평가 또는 서류평가 면접고사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간다. 이렇게 보면 지필고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학교의 GPA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든가 또는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충실하지 못하다든가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좀 더 연도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서류평가 전형보다는 지필고사 준비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필고사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학시험이나 또는 국어나 영어나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대학별 고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전에 비해서 지필고사가 조금 더 쉬워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예전에 비해서 지필고사 대학들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과 지필고사 대학들이 혼재했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류평가 중심의 대학들이 많이 뽑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준비를 좀 더 쉽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많기도 하고 또 3년 특례의 경우는 자기소개서 작성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많이 몰려요. 이러다 보니까 지필고사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된다는 점, 또는 지필고사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점, 실제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점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를 이유로 해서 학생들이 지필고사 전형으로 많이 몰리지 않아요. 그만큼 지필고사가 본인이 준비하기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서류평가 전형에 비해서 지필고사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리지 않고 경쟁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입결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서류평가 전형에서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필고사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3년 특례 전형의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은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 그 다음에 지필고사 중심의 대학, 그 다음에 면접고사 대학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필고사의 대학들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현체제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고 올해도 특히 이제 지필고사를 실시하던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뀐 대학들이 있죠. 서류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서류평가만 실시하는 학교들,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들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가 다 서류평가 전형이에요. 국민대학교, 서울여대, 덕성여대, 고려대, 세종이나 동덕여대, 숭실대, 한양대, 에리카, 동국대, 단국대학교, 특히 올해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변경이 되어졌죠. 이렇게 대학들이 지필고사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필고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자신도 없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로 몰리냐 하면 서류평가 중심으로 몰리죠. 이러다 보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등록률도 높아지지만 지필고사를 진행하면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고 등록률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올해 특히 동국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었죠. 자, 서류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두 개 대학입니다.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두 개 대학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주요 대학들 중에서는 의대는 대부분 다 면접을 진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일반적으로는 GPA 성적의 우수성이 특별하지 않은 경우들, 다시 말하면 학교의 성적이나 표준학력 지표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면접의 비중을 많이 두고 선발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광운대, 성신여대, 명지대, 상명대, 카톨릭대, 인천대, 충북대,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나 충남대학교, 한성대, 제주대 정도가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차의과대학이나 경기대, 연세대, 미래, 한동대, 부선대 등이 면접 중심의 대학이다. 면접 100%라는 말보다는 면접 중심의 선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에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건국대학교,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학교가 있고, 이 대학은 국어와 수학시험을 봐요. 국어와 영어시험을 보고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인문계열은 국어와 영어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영어시험을 보지 않고 인문계열은 국어시험만을 봅니다. 홍익대학교는 영어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영어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건국대, 홍익대, 아주대, 인하대학교는 수학 영어시험을 보고요. 경희대학교는 영어시험을 보지 않고 수학만 시험을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숙명여대는 국어, 수학시험을 보도록 하고, 홍익대학교는 수학과 영어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한국항공대학교는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수학시험만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는 영어시험만을 보도록 하고,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는 전년도에는 국어, 영어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영어만을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인문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인문계열의 학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국어와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을 준비하게 될 것 같고, 자연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한 과목을 보는 대학들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한 과목보다는 두 과목을 보는 학교들이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경희대학교처럼 또는 이렇게 경희대학교처럼 한 과목 수학 시험을 본다 이러면 당연히 두 과목을 볼 때보다 한 과목에 대한 점수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희대학교를 쓴다. 그 대신에 수학만을 본다. 이런 경우들은 수학에 내가 자신이 있는 경우들은 수학 한 과목으로 유리하겠지만, 만약에 수학 한 과목만으로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건국대학교처럼 수학과 영어 시험 두 개 과목을 보는 경우들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를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이기 때문에 특히 한 과목의 점수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겠죠. 실제 내 수준에서 경희대나 건국대학교를 지필고사를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학별 기출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직접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실제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 중심의 대학들이 줄고 서류평가 중심의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더군다나 서류평가 전형에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중심의 대학으로 쏠려요. 이러다 보니까 지필고사 대학들은 경쟁률이 낮아지고 지필고사 대학들의 합격의 컷이 낮아진다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1년 걸려야 합격을 했다면 요즘에는 6개월 또는 4개월 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류평가 전형에 적합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지필고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특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2026학년도에는 경희대학교가 인문계열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어와 영어 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인문은 국어 100%로 바뀌었고요. 자연계열은 영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수학 100%로 바뀌었고, 과목별 60분이었다가 전체 9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필딱고사 이후에 면접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류종합평가 100%로 변경이 되어졌고, 단국대학교도 필딱고사에서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는 국어 영어 시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 시험으로 변경이 되어지면서 국어 시험이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자, 특례는 수능보다도 아무래도 시험 일정이 좀 짧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수능은 11월 13일에 수능 시험을 보지만 특례 원서 접수는 7월 초예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지금 올리는 시점이 2월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이 5개월이라는 시점은 사실상 3년 특례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대학교 어떤 과의 원서를 쓸지도 중요하지만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쓸 것인지
또는 지필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쓸 것인지를 결정하고 여기에 맞게 준비를 빠르게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정 시기가 너무 늦어지다 보면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서 접수까지 대략적으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지원 전형, 서류평가 전형인지 면접고사 전형인지 지필고사 전형인지를 결정하고 지필고사 전형을 결정했다면 내가 어떤 과목을 준비하고 어느 대학을 목표로 삼을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2025학년도에 신입학하신 분들, 좀 있으면 이제 3월이 되니까 3월에 대학을 입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일찍부터 나는 연세대 고려대를 합격을 했지만 나는 약대나 의대를 준비하고 싶다, 지필고사를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시간이 너무나 늦기 전에 일찍부터 결정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의학 계열에서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의대에서는 서류 플러스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나, 을지대, 가톨릭, 관동대, 순천향대, 동국대, 와이즈, 건대, 글럭코, 한림대, 특히 올해는 이화여대도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추가됐습니다. 자,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 다 서류 면접 전형이고 지필고사를 실시하던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올해는 어떻게 된다? 3년과 12년 특례 전형에 의대 선발하지 않습니다. 건양대학교도 의대 선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2개 대학,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2개 대학이 서류평가 이후에 수학과 영어 지필고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고사를 전원 전형으로 의대를 선발합니다. 자, 약학과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약대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 면접고사 전형인데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 대구 가톨릭 대학교는 의예과는 선발하지 않지만 약대는 선발하죠. 1단계 공인어학 성적 20% 이후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에서 필기고사 80%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는 필기고사로 국어, 생물, 화학시험을 봐요. 지필고사를 준비하다 보면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생명과학, 화학 5개 과목인데 이 5개 과목을 다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실제 가능한 과목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우석대학교 약대를 준비하시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수학은 좀 약하지만 국어나 생명과학, 화학은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우석대 약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차의과대학 같은 경우나 동국대학교 YG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차의과대학은 올해 2026학년도에 새롭게 부활이 되죠. 약대가 부활이 되어지고 수능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는데 수능체제가 약대 3명 모집 인원의 세계 영역 등급합이 7이에요. 세계 영역 등급합 7이면 수시 전형에서의 수능 체제는 낮은 대학이지만 재배국민 3년 특례를 생각해보면 결코 수능 체제가 낮지 않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매우 커요. 다시 말하면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가 서류가 그다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면접에 대한 대비가 충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수능 체제라고 한다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과목이잖아요. 이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를 깔고 간다. 그러면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기 때문에 생명과학이는 하나 반영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 정도를 반영해서 전략을 따시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석대학교를 만약에 필탁고사 준비한다 그러면 우석대 국어, 생물, 화학이니까 국어, 생물에다가 뭐를 끼면 돼? 영어를 끼면 되거나 수학을 끼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우석대학교나 또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나 또는 동국대 YG 같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전형과 연결을 시켜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의과 대학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차의과 대학을 준비하면서 우석대를 연계해서 준비하는 방법이나 차의과 대학을 준비하면서 대구 가톨릭 대학을 연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의학과로 가게 되어지면 지필고사 대학들이죠. 한의대는 동국대학교 YG가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차의과 대학과 동일하면서 수능 체제가 적용을 하는데 동국대학교 의대는 수능 체제가 3, 4고요. 한의학과는 3, 5예요. 차의과 대학은 3, 7이기 때문에 수능체제의 도달 범위에 따라서 수능체제가 높은 구간에 도달이 가능하면 동국대 YG 의예과 그 다음에 3, 5가 가능하면 동국대 YG 한의예과 3, 7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차이과대학 약대를 전형하시면 될 것 같고, 대전대학교는 국어, 수학, 생물이죠.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국어와 수학과 생명과학에 강점이 있다. 그럼 대전대 한의대를 타겟을 삼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면 돼? 차이과대학이나 아니면 동국대 YG의 수능체제를 같이 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석대학교는 한의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생물이에요. 우석대학교 약대는 국어생물 화학이었기 때문에 화학에 내가 강점이 크지 않으신 분들, 자신이 없다면 약대보다는 한의학과를 원서를 쓰시면 되고, 대신 나는 국어생물 화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2개 과목을 하는 경우보다는 3개 과목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우석대학교 약대를 타겟에 삼아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필고사를 대비하면서 수능체제를 적용시키고 지필고사를 대비하면서 정시에 수능을 연계해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년 특례다라고 한다면 7월에 지원하게 되는 3년 특례에만 딱 타겟을 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 YG나 또는 차이과대 같은 경우는 수능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3년 특례와 정시를 연계시키게 되고, 이 정시에서의 수능 성적을 수시의 수능 체제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원서지원의 폭이 넓어지겠죠. 수시에서 6번 정도 원서를 쓸 거고 정시에서 3번까지 원서를 쓰니까 총 9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의대도 보시면 충북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2026학년도에서는 우리가 미선발을 하지만 충북대학교는 2026학년도에 재배국민 전형을 선발하지 않아요. 수의학과를 포함하여. 하지만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는 영어와 수학의 지필고사를 보죠.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수를 통해서 주요 대학들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영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건국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수의학과와 의학과의 원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이 영수에다가 생명과학과 같은 과목이라든가 국어 같은 과목이 결합이 되어지게 되면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의 원서 지원은 가능하고, 또 여기에다가 정시 지원이나 수능체제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치의학과는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지필고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특례 전형의 지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서류의 강점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나는 의학 계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건국대학교나 경희대 같은 일반과의 원서를 쓰면서 약대나 또는 한의대를 연계해서 원서를 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3월에 이제 합격을 해서 연세대나 고려대 또 한양대 성균관대 3년 특례제로 입학을 목전에 두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약대나 한의대를 관심이 있다 하면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필고사와 수능 공부를 연계를 해서 3년 특례와 정시주를 같이 공략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하이퍼리비에서는 재외국민 3년 특례의 특례 재수종합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된 1:1 맞춤형 수업 또는 그룹 수업들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3년 특례 지필고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